갑자기 사라진 위성. 멀쩡히 궤도를 돌던 통신위성이 어느 날 이유도 모른 채 조용히 숨을 꺼둔다. 냉전 시절이나 지금이나 위성의 갑작스러운 침묵은 언제나 비밀과 추측을 불러일으키는 소재였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자. 만약 위성이 도망가기로 마음먹는다면 어떨까?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기술의 발전은 이제 현실 세계에서 그런 상상을 현실로 만들고 있다. 당신이 지난달에 쏘아 올린 소형 위성 하나가 갑자기 당신의 명령을 거부하고 스스로 궤도를 바꾸기 시작한다. 통제권은 전혀 먹히지 않는다. 위성은 마치 무슨 생각이라도 하는 것처럼 스스로 판단하며 이동한다. 이게 바로 탐사보도 전문 매체인 더 마크업이 지난 4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기사의 핵심 내용이었다. 이 특종의 소재는 평범한 통신 위성이 아니다. 바로 세아베스틸이라는 한국의 중소제철 회사가 소유한 위성 한 대였다. 세아베스틸. 많은 사람은 이 이름을 처음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쇳덩이를 굴리고 철근을 만드는 회사가 위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위성이 갑자기 제멋대로 움직인다는 소리가 나오는 걸까?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가 왜 미국 국가안전보장국의 먹잇감이 되고 미국 법정까지 휘저었는가? 오늘은 이 귀한 이야기의 한가운데로 당신을 초대하려 한다. 세아베스틸의 위성 그리고 그 안에 탑재됐다고 주장되는 신기술 배터리 이야기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건 세아베스틸이 대체 어떤 회사인지다. 세아베스틸은 서울에 본사를 둔 철강 전문 기업이다. 연 매출이 3조 원을 넘나들 정도의 기업이지만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대기업들에 비하면 규모가 작다. 이런 중견 철강사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다는 것 일반적으로 납득이 어렵다. 철강과 위성 대체 무슨 접점이 있을까? 그런데 막상 사업 자체를 들여다보면 놀라운 지점이 하나 있다. 세아베스틸은 단순히 철만 만드는 게 아니라 방위산업용 특수광에도 손을 대고 있는 기업이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국내외 방산업체들과 꾸준히 거래를 해왔고 상당히 정밀한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업체였다. 그런 기업이 굳이 우주 분야에 진출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첫 발을 내디딜 지점은 바로 2022년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다. 2022년 12월 24일 팰컨 9 로켓이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 기지에서 우주로 솟아올랐다. 이 발사에 탑재된 탑재체 중 하나가 바로 세아베스틸이 소유한 초소형 큐브 위성 세아위성 1호였다. 이 위성은 세아베스틸이 미국의 방산 스타트업인 트루리엄과 협력하여 개발한 것이다. 정식 명칭은 세아위성 1호였고 공개된 규모는 가로 세로 10cm, 높이 30cm 정도의 아주 작은 위성이었다. 이런 크기의 큐브 위성은 보통 지구 관측이나 통신 시험용으로 많이 쓰이지만 세아베스틸의 위성은 좀 더 독특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우주 공간에서 배터리를 시험하겠다는 것이었다. 배터리라. 흔히 전기차나 스마트폰의 배터리와는 조금 다른 얘기다. 세아베스틸은 우주용 배터리 시장을 겨냥했다고 한다. 지구 저궤도에서 운용되는 위성들은 극심한 온도 변화와 강력한 방사선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일반 배터리로는 버티지 못한다. 그래서 많은 우주업체는 신뢰성 높은 배터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엄청난 비용을 쏟아붓는다. 세아베스틸은 여기서 한 가지 파격적인 시도를 하기로 결정한다. 바로 리튬이온 배터리 중에서도 특히 에너지 밀도가 높은 특수한 구조의 배터리를 위성에 탑재한 것이다. 물론 이 자체만으로는 별로 충격적인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 배터리에 얽힌 밀실속 회의와 비공개 계약서 내용은 이야기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간다. 문제는 세아베스틸이 이 위성을 발사한 후 나타난 수상쩍은 행동들에서 시작된다. 더 마크업의 보도가 밝힌 바에 따르면 세아베스틸 위성이 궤도에 진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위성의 움직임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오류로 보였다. 그런데 점점 심각해졌다. 위성은 지상에서 보낸 명령을 무시하기 시작했고 스스로 추진체를 점화해 궤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위성을 하늘에 띄운 사람이면 누구나 가장 무서워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다. 위성은 통제되지 않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태가 된다. 세아베스틸 측은 당황했다. 애초에 세아베스틸과 트루리엄 사이의 계약 구조를 살펴보면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다. 위성 자체의 설계와 제작, 발사는 모두 트루리엄이 맡았다. 세아베스틸은 단순히 고객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위성이 오작동을 일으키면서 트루리엄과의 관계가 꼬이기 시작했다. 세아베스틸은 트루리엄에게 위성을 정상화시켜달라고 요구했지만 트루리엄은 손을 떼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 위성은 완전히 통제 불능에 빠졌다. 더 마크업은 이 위성이 미군의 관제망에도 포착됐을 정도로 기괴한 움직임을 보였다고 전한다. 위성은 무려 3년간이나 지속적으로 궤도를 이탈하며 민간 항공기관과 군 당국에까지 경보를 울리게 만들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 미국 국가안전보장국, 바로 NSA가 이 위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NSA는 전 세계의 통신망을 토청하고 분석하는 기관으로 유명하다. 그런 기관이 한국의 중소 철강사가 띄운 큐브 위성 하나를 출시했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일인 걸까? 더 마크업이 입수한 비공개 법정 문서에 따르면 NSA는 세아베스틸 위성이 단순한 배터리 테스트용이 아니라 훨씬 더 민감한 기술을 탑재했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문제의 배터리 기술은 소위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이 있었다. 세아베스틸은 이 배터리가 기존 우주용 배터리보다 훨씬 높은 에너지 밀도를 제공하며 심지어 군사용 미사일이나 드론에도 응용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민간 기업의 위성 기술이 군사 기술로 전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 미국의 수출 통제 법규는 해외 기업이 미국의 첨단 기술을 무단으로 빼돌리는 것을 강력하게 금지한다. 특히 국제 무기거래 규정,
즉 ITAR과 국제 긴급 경제권한법 같은 법률은 군사적 이중용도 기술의 유출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런데 만약 세아베스틸이 미국 기업 트루리엄으로부터 이런 민감한 배터리 기술을 제공받거나 아니면 반대로 세아베스틸이 독자 개발한 배터리 기술을 미국의 허가 없이 우주에서 시험했다면 이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문제는 트루리엄과 세아베스틸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의 비공개 조항에 있었다. 더 마크업이 단독 입수한 법원 서류에 따르면 양사 사이에는 애매모호한 기술 이전 조항이 숨겨져 있었다. 트루리엄 측은 자신들은 단순한 발사 서비스 제공자일 뿐 배터리 기술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세아베스틸 측은 트루리엄이 제공한 부품 중 일부가 자사가 개발한 배터리의 성능을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고 반박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현재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 세아베스틸의 주장에 따르면 이 위성에 탑재된 배터리는 자체 연구소에서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도대체 철강 회사가 어떻게 배터리를 개발하게 됐을까? 세아베스틸은 몇 년 전부터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배터리 사업을 점찍었다. 2차전지 소재 연구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고 특히 전고체 배터리용 전해질과 분리막 기술에서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자랑해왔다. 그런데 이 기술이 의외로 우주 분야에서 먼저 빛을 발했다는 게 공식적인 설명이다. 우주 공간은 극한의 환경이다. 영하 100도에서 영상 100도까지 온도가 순간적으로 변하고 태양풍과 우주 방사선이 끊임없이 내리꽂는다. 여기서 배터리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려면 특별한 설계가 필요하다. 세아베스틸이 개발했다는 배터리는 이런 극한 환경에서도 성능 저하가 거의 없었고 충방전 효율도 기존 제품보다 월등히 높았다고 한다. 이 정도면 분명히 주목받을 만한 기술이다. 문제는 이 기술이 왜 미군과 NSA의 주목을 받았느냐는 것이다. 더 마크업의 보도가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이유는 이 사건이 단순히 기술 분쟁을 넘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초대형 스캔들로 확대될 가능성을 내포했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세아베스틸 위성이 통제를 벗어난 이후 미 국방부는 위성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이 위성이 혹시 의도적으로 궤도를 이탈해 다른 군사 위성이나 통신망을 교란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한 것이다. 물론 세아베스틸 측은 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우리 위성은 순수한 민간 기술 테스트용이며 배터리 성능 검증 임무만 수행했다. 통제 불능 상태는 순전히 트루리엄이 제공한 관제 시스템의 결함 때문이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만약 세아베스틸의 말이 사실이라면 도대체 왜 NSA가 개입할 정도로 사태가 커진 걸까?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은 바로 위성의 오작동 자체가 아니라 위성이 지닌 배터리의 잠재적 군사적 활용 가치다. 전고체 배터리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의 화두다.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폭발 위험이 있고 온도 변화에 취약하다. 반면 전고체 배터리는 고체 전해질을 사용해 안정성과 에너지 밀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미 국방부가 이 기술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전고체 배터리는 군사용 레이저 무기, 장거리 미사일, 고고도 정찰 드론 등에 적용될 경우 현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만약 세아베스틸이 이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우주에서 검증했다면 이는 한국의 기술력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런 기술 발전을 미국 입장에서는 달가워할 리 없다. 미국은 자국의 기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특히 배터리는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가장 민감한 분야 중 하나다. 그런 와중에 세아베스틸의 위성은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 뜻하지 않게 궤도를 이탈했고 이것이 NSA의 의심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NSA 입장에서는 이렇게 통제 불능인 위성이 만약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궤도에 진입한 것이라면 미국의 위성 통신망과 군사 자산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반면에 이 위성의 배터리 기술 자체가 미국의 수출 통제를 위반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면 NSA는 당연히 관여할 수밖에 없다. 더 마크업의 보도는 이 모든 상황을 한데 엮어 퍼즐처럼 제시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이 사건은 결국 미국 법정으로까지 비화했다. 세아베스틸과 트루리엄 사이의 법적 다툼은 단순한 계약 위반을 넘어 기업 비밀의 유출과 기술 탈취에 대한 상호 고발로 이어졌다. 각자의 입장은 완전히 엇갈린다. 트룰리의 측 주장을 먼저 들어보자. 트루리엄은 세아베스틸이 위성의 배터리 테스트라는 명목하에 실제로는 자사의 기밀 기술을 빼돌리려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트루리엄은 세아베스틸 측 엔지니어들이 자사 시설에 방문했을 당시 허가되지 않은 데이터에 접근하려 시도했다는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세아베스틸은 첩보 활동에 가까운 행위를 한 셈이 된다. 반면 세아베스틸은 이에 대해 발끈 반응했다. 세아베스틸의 변호인은 트루리엄이 애초에 약속된 위성 관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사의 배터리 기술을 빼돌리려 했다고 역고발했다. 더 마크업이 단독 입수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세아베스틸 측은 트루리엄이 위성의 내부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변경해 배터리 성능 데이터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위성의 통제 불능 상태도 트루리엄이 의도적으로 유발한 것일 수 있다고 암시했다. 어느 쪽이 진실을 말하는지는 아직 법정에서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이 이 지경까지 커진 이유는 분명하다. 바로 미국 정부가 이 분쟁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법무부와 상무부는 이 사건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한다. 세아베스틸의 배터리 기술에 미국의 수출 통제 대상 기술이 포함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한국으로 불법 반출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여기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난다. 이 위성은 일반적인 민간 위성과 달리 탑재된 배터리가 충전된 상태에서 궤도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보통 위성 배터리는 발사 전에 완전 충전하지 않는다.
발사 과정의 진동과 충격으로 배터리가 손상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아베스틸의 위성은 만전 상태로 발사됐다고 한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다. 이상한 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더 마크업은 이 위성이 발사된 후 위성의 통신이 갑자기 두절되는 현상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보통 위성 통신 두절은 기술적 결함이 원인인 경우가 많지만 세아베스틸의 경우는 패턴이 좀 달랐다. 두절이 발생할 때마다 위성의 궤도가 미묘하게 변경되는 것이 관측됐다는 것이다. 즉 통신이 끊긴 동안 위성이 스스로 움직였다는 뜻이다. 이는 자율 비행 기능이 탑재되어 있지 않은 일반 큐브 위성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쯤 되면 의문이 폭발한다. 세아베스틸은 대체 무슨 위성을 만든 걸까? 이 위성은 진짜 배터리 테스트용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임무를 숨기고 있었을까? 더 마크업의 보도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기사를 촉발한 미국 법정 문서는 훨씬 더 많은 비밀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이야기를 좀 더 완전하게 이해하려면 세아베스틸의 배터리 개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세아베스틸은 2010년대 후반부터 배터리 소재 사업에 진출했다. 원래는 철강 부산물과 합금 기술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지박이나 양극재 같은 배터리 부품을 생산하는 게 주된 목표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회사는 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 바로 완제품 배터리를 직접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회사 안팎으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전통 철강사가 갑자기 첨단 배터리를 개발하겠다고 나서니 업계에서는 무모한 도전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세아베스틸은 놀라운 속도로 기술 개발을 진행했다. 불과 3년 만에 시제품을 완성했고 국내외 특허도 여러 건 출원했다고 한다. 특히 고체 전해질 관련 특허는 해외 배터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될 정도였다. 이 기술이 정말로 기존 배터리보다 우수한지 확인하려면 실제 우주 환경에서의 테스트가 필수였다. 그래서 세아베스틸은 위성 발사를 결정했다. 그런데 문제는 우주 발사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위성 하나를 쏘아 올리려면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비용이 든다. 중견 철강사가 감당하기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그래서 세아베스틸은 파트너를 찾았다. 바로 미국의 스타트업인 트루리엄이었다. 트루리엄은 당시 우주 스타트업으로 소형 위성 발사와 관제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내세우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의 큐브 위성 발사를 대행해주는 업체였고 여러 기업과 기관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사업을 확장 중이었다. 세아베스틸은 트루리엄과 계약을 체결하고 배터리 성능 검증을 위한 위성 탑재체를 개발했다. 그런데 이 계약 과정에서 애매한 지점이 하나 있었다. 계약서 양쪽 끝에는 기밀 유지 조항과 기술 소유권 관련 조항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조항들의 문구가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었다. 트루리엄은 세아베스틸이 제공한 배터리 기술이 자체 개발한 위성 플랫폼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트루리엄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세아베스틸은 배터리 기술의 모든 권리는 세아베스틸에 있으며 트루리엄은 단순히 위성을 빌려준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이렇게 시작된 분쟁은 결국 미국 법정에서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NSA까지 끌어들인 것이다. 이쯤에서 다시 위성으로 시선을 돌려보자. 세아베스틸의 위성은 발사 이후 3년여 동안 제멋대로 굴었다. 처음에는 정상 궤도에 안착한 것처럼 보였지만 며칠 만에 통신이 두절되더니 다시 연결됐을 때는 궤도가 크게 변해 있었다. 트루리엄 측은 이것이 위성 소프트웨어의 버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아베스틸은 트루리엄이 일부러 위성 제어권을 놓아버렸다고 의심했다. 어찌됐든 위성은 통제 불능이었다. 이 위성이 지나가는 항공기와 충돌할 위험까지 고려해야 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해졌다. 미 항공우주국과 미 우주군은 이 위성을 잠재적 위협으로 분류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심지어 한때는 위성의 궤도가 국제우주정거장과 불과 수 킬로미터 차이로 접근한 적도 있다고 한다. 이건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다. 만약 충돌했다면 국제적인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긴다. 만약 세아베스틸의 위성이 진짜 배터리 테스트만을 목적으로 했다면 왜 이렇게 위험천만한 궤도 이탈을 반복했을까? 배터리 테스트는 고정된 궤도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궤도를 이탈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위성은 마치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 계속 위치를 바꿨다. 이는 위성의 자세 제어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특정 지점으로 이동하려는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더 마크업은 바로 이 점에 주목했다. 만약 세아베스틸의 위성에 비밀리에 다른 임무가 입력되어 있었다면 배터리 테스트는 단지 포장에 불과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통신을 감청하거나 다른 위성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등의 임무가 숨겨져 있었을 수도 있다. 물론 이는 추측에 불과하다. 하지만 NSA가 이 위성을 주시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추측에 상당한 무게를 실어준다. NSA는 글로벌 통신 감시와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만약 세아베스틸의 위성이 의도치 않게 주변 통신 위성의 신호에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미국의 통신망을 교란하려 했다면 NSA가 개입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더 마크업의 취재에 따르면 NSA는 이 위성의 전파 패턴을 분석했고 그 결과 정상적인 통신 위성과는 다른 특이한 신호를 포착했다고 한다. 그 신호의 정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쯤에서 우리는 잠시 휴식을 취해야 할 것 같다. 아직 우리가 모르는 조각이 너무 많다. 세아베스틸의 배터리는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었을까 아니면 과장된 주장에 불과했을까? 트루리엄은 단순한 협력자였을까 아니면 배후에서 다른 의도를 가진 존재였을까? 미국 정부는 단순한 법률 위반을 조사하는 것일까 아니면 더 큰 음모를 의심하는 것일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특히 주목해야 할 대목은 세아베스틸이 이 위성 발사 직후 트루리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내용이다. 세아베스틸은 트루리엄이 위성의 관제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망가뜨려 자사의 배터리 기술 데이터를 탈취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즉, 위성의 통제 불능 상태가 사고가 아니라 트루리엄의 계획된 행위였다는 것이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트루리엄은 배터리 기술의 핵심 노하우를 빼돌리기 위해 위성 자체를 인질로 잡은 셈이 된다. 하지만 세아베스틸 측이 이 주장을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반대로 트루리엄의 주장은 더욱 충격적이다. 트루리엄은 세아베스틸이 자사의 위성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적인 기술 시험을 감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의 수출 통제 법규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트루리엄의 변호인은 법원에서 세아베스틸은 배터리 테스트라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미사일 기술에 응용될 수 있는 기밀 기술을 우주에서 검증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세아베스틸은 국제법과 미국의 수출 규제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 된다.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더 근본적인 것이다. 세아베스틸은 과연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예상치 못한 난관에 휘말린 것일까? 만약 세아베스틸이 처음부터 이 같은 법적 분쟁과 안보 논란을 각오하고 위성을 발사했다면 그들의 기술에 대한 자신감은 대단한 것이었다. 하지만 반대로 순수한 연구 목적에서 시작된 일이 예상치 못하게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라면 이는 기업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재앙일 수도 있다. 더 마크업의 보도는 이 모든 퍼즐을 흥미진진하게 엮어냈다. 하지만 독자로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진짜 핵심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그 핵심이 무엇일까? 바로 세아베스틸의 위성이 왜 통제 불능이 되었는가, 그 이유다. 만약 단순한 소프트웨어 버그였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문제가 지속되지 않았을 것이다. 보통 위성 소프트웨어의 버그는 원격 패치로 고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아베스틸의 위성은 고쳐지지 않았다. 심지어 지상에서 보낸 긴급 명령도 무시했다. 이는 위성의 핵심 제어 시스템 자체가 손상되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누가 그런 일을 했을까? 일단 세아베스틸 자신들이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 자신들이 개발한 배터리를 테스트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위성이 정상 작동해야 데이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트루리엄일 가능성이 크다. 트루리엄이 위성의 제어권을 장악하고 세아베스틸을 협박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려 했다면 일부러 위성을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드는 것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음모론에 가깝다.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다. 이제 우주는 더 이상 몇몇 강대국이나 거대 기업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중소기업도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그만큼 새로운 위험과 분쟁의 소지도 함께 등장했다. 한 기업의 위성이 오작동을 일으켰을 때 그 영향은 전 세계 우주 자산과 안보에까지 미칠 수 있다. 세아베스틸과 트루리엄의 사례는 앞으로 우주에서 일어날 다양한 법적, 기술적, 안보적 분쟁의 전주곡일지도 모른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세아베스틸의 배터리 기술에 대한 의문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말로 이 배터리가 그렇게 특별했을까? 만약 그렇다면 세아베스틸은 왜 하필 트루리엄을 파트너로 선택했을까? 더 큰 글로벌 기업이나 국내 우주기관과 협력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다. 답은 비용과 속도에 있다. 세아베스틸은 빠르고 저렴하게 위성을 띄울 방법을 원했다. 트루리엄은 그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유일한 업체였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파트너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세아베스틸이 간과한 것이 있었다. 바로 트루리엄의 기술력과 신뢰성이다. 트루리엄은 당시 비교적 신생 스타트업으로 큐브 위성 발사 경험이 많지 않았다. 게다가 미국 정부와의 관계도 투명하지 않았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트루리엄의 주요 투자자 중에는 미국 국방부와 연계된 벤처 캐피탈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즉, 트루리엄은 단순한 민간 기업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된 업체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 점을 고려하면 사건의 그림이 조금씩 선명해진다. 세아베스틸이 몰랐을 수도 있지만 자신들이 선택한 파트너는 민간 상업 기업의 모습을 한 사실상 미국 정부의 연장선에 있는 업체였을지도 모른다. 그런 업체를 통해 민감한 배터리 기술을 우주에서 시험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위험한 도박이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세아베스틸의 기술이 어떤 것인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를 빌미로 압박을 가하려 했을 수도 있다.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의 중심에 놓인 인물 몇 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아베스틸의 배터리 개발을 이끈 핵심 연구원들과 트루리엄의 최고 경영진, 그리고 이 사건을 담당한 미국 법원과 NSA 관계자들이다. 이들의 움직임을 추적하다 보면 사건의 전모가 더 선명하게 드러날지도 모른다. 세아베스틸의 배터리 연구소는 경상북도 포항에 위치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곳에서 개발된 배터리는 상당히 파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일반적인 배터리는 양극, 음극, 전해질, 분리막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세아베스틸의 배터리는 전해질과 분리막을 하나로 통합한 독특한 구조였다. 이른바 하이브리드 고체 전해질이라고 불리는 이 기술은 기존 액체 전해질의 단점을 보완하면서도 고체 전해질의 높은 안정성을 동시에 구현했다고 한다. 문제는 이 기술이 기존에 알려진 어떤 배터리 기술과도 유사점이 적다는 점이었다. 특히 미국 특허청에 출원된 세아베스틸의 특허를 분석한 전문가들은 이 기술이 기존 배터리 기술의 범주를 벗어난 혁신적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기술의 핵심 원리는 공개되지 않았고 일부는 영업 비밀로 분류되었다. 바로 이 점이 미국 정부의 의심을 샀다. 미국 정부가 의심을 가진 이유는 단순했다. 세아베스틸의 기술이 너무 앞서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이 배터리가 실제로 상용화된다면 기존 미국 배터리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흔들릴 것이고 미국의 우주 기술 패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더군다나 이 기술이 한국 기업의 손에 있다는 사실이 미국으로서는 달갑지 않았다. 미국 국무부와 상무부는 세아베 스틸의 배터리 기술을 전략 물자로 분류해야 한다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 보고서는 이 기술이 군사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고진공과 극한의 온도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배터리는 군사용 드론이나 잠수함, 심지어 극초음속 무기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세아베 스틸이 이 기술을 미국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한국 기업이 자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지만 문제는 이 기술이 기존의 미국의 특허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세아베 스틸의 배터리 구조가 2018년 미국 에너지부 산하연구소에서 개발된 특허와 유사한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세아베 스틸은 무단으로 미국의 특허 기술을 사용한 셈이 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미국 정부가 트루리엄을 통해 세아베 스틸을 겨냥한 진짜 이유일지도 모른다. 트루리엄의 위성 발사는 단순한 상업 계약이 아니라 세아베 스틸이 무단 사용한 기술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작전의 일환이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위성이 고장난 후 미국 법원의 명령과 NSA의 압박은 이 모든 것을 설명해준다. 세아베 스틸의 배터리가 위성에서 테스트되는 순간 그 데이터를 입수할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일까? 당연히 트루리엄은 물론이고 그 뒤에 있는 미국 정보기관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위성의 오작동은 어쩌면 데이터 전송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었을 수도 있다.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말이다. 실제로 위성이 고장난 후 세아베 스틸의 연구소를 압수수색한 결과 핵심 배터리 샘플과 설계도 일부가 사라진 사실이 밝혀졌다. 누군가가 먼저 증거를 가져간 것이다. 세아베 스틸은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지만 이미 미국 법원은 세아베 스틸의 자산을 동결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이어온 이야기는 아직 공식적으로 종결되지 않았다. 세아베 스틸은 여전히 법적 투쟁을 이어가고 있고 미국 법원의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은 분명하다. 기술 패권을 둘러싼 싸움은 더 이상 공장이나 연구소 안에서만 벌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우주로, 법정으로, 그리고 정보전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세아베 스틸의 위성 배터리 사건은 단순한 기술 분쟁이 아니다. 그것은 21세기 기술 패권 전쟁의 서막이었고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충돌의 예고편이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때로는 혁신적인 기술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세아베 스틸은 세상을 바꿀 기술을 개발했지만 그 기술 때문에 세상과 싸워야 하는 운명에 처했다. 그리고 결국 미궁 속으로 사라진 배터리 기술. 그것이 정말로 미국 정보기관에 의해 사라진 것인지 아니면 세아베 스틸이 스스로 숨긴 것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기술이 사라졌다는 사실만이 이 모든 이야기의 유일한 증거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덕분에 이 채널이 따뜻해지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요 저에게 큰 힘이 돼요.